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리모트 워크를 통해서 더 민주적인 조직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슬로워크랑 빠띠란 조직은 같은 회사처럼 같이 업무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빠띠의 김지수 활동가님이 이 뒷부분에서 빠띠의 사례를 좀 더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앞에서 센터장님이 다음에서 처음에 제주도에 이렇게 이주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2004년에 20명이 모이셔서 일하시던 펜션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때 잠깐 다음에 다니던 시절이라. 그래서 그때 생각도 나고, 네. 그리고 또 로켓펀치도 저희랑 얼마 전에 리브랜딩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되게 반가운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슬로워크는 기술과 디자인을 활용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크리에이터 그룹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지금 76명이 같이 일하고 있어요. 2016년에 UFO 팩토리라는 테크 중심의 기업이랑 슬로워크가 같이 합병을 해서 지금의 슬로워크가 되었고요. 빠띠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민주주의 활동가 협동조합으로 1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어떤 행사의 부스에 같이 참여를 하기도 하고, 이런 자리에서 같이 발표를 하기도 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네. 슬로워크에는 이렇게 7개의 사업부가 지금 있는데, 저희가 디지털 기술과 브랜드와 디자인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에이전시 사업은 저희가 점점 줄이면서 점점 솔루션 개발에 더 투자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런 스텝이라는 이메일 마케팅 툴 같은 솔루션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띠에는 5가지 지금 플랫폼이 있는데 다 기술을 활용한 민주주의 플랫폼들이에요. 그래서 이따 좀 자세하게 설명드린 빠띠 XYG라고 민주주의 활용 플랫폼이 있고요. 그리고 가브크래프트라고 시민들이 청원을 만들고 거기에 지지하고 서명을 만들어서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시민 공론 플랫폼도 있고,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실시간으로 토론할 수 있는 타운홀도 있고, 서울시의 공론장이 민주주의 서울도 있고요. 이거를 또 저희가 얼마 전에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픈소스 솔루션 데모스 X까지 5개로 저희가 빠띠는 플랫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잠깐 저희 소개를 드렸는데, 리모트 워크를 이런 발표를 요청받고 저희가 작년 말에 책 취재에 관련해서 연락을 받고 찾아보니까 리모트 워크를 되게 오래전부터 했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슬로워크와 합병을 했던 UFO 팩토리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리모트 워크를 시작했어요. 그때 어떻게 시작했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일 외에 스트레스를 좀 줄이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근하면서 되게 많은 지하철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와서 일을 하면 일이 잘 되겠는가, 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즐겁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로켓펀치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게 몸이 아픈데 일을 해야 될 때, 억지로 이렇게 사무실에 나오는 것보다 편한 장소에 일을 하는 거, 그리고 뭔가 집중이 필요할 때 진짜 집중이 필요한 곳에 가서 작업을 하거나, 이렇게 일 외에 스트레스를 좀 줄이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고, 이건 슬로워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또 UFO 팩토리는 창업 초기부터 리모트 워크를 시작했는데, 사무실 임대료를 아끼기 위한 생각도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UFO 팩토리는 10명 이하일 때부터 리모트 워크를 시작했고, 슬로워크는 한 20명일 때 그때 도입을 했던 역사가 있고요. 빠띠 같은 경우에는 빠띠의 비전이 더 민주적인 세상인데요. 그거를 빠띠 내부에서도 좀 조직 차원에서 먼저 좀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이런 온라인으로 토론하고 협업하는 방식을 계속 시도해보고 있는 차원에서 리모트 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띠 멤버들 중에는 제주에 계신 분도 있고 영국에 계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스타트업과 민주적인 조직 문화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얘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여기 스타트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스타트업에서 일하시는 분도 많이 오셨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발표 제목에서도 이렇게 리모트 워크로 민주적인 조직 문화를 가지는 법,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가져온 도식은 워킹그룹과 팀의 차이를 나타낸 도식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워킹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더가 중앙에 있고, 모든 커뮤니케이션 리더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분업화된 조직에서는 되게 알맞는 구조이고, 오른쪽에서 보이는 그런 팀 같은 경우에는 리더도 그냥 팀원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어떤 공통된 골을 향해서 같이 협업해 나가는 그런 구조에 알맞는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빠르게 성장하고 초기에 있는 멤버들하고 같이 협업하기 위해서는 저런 팀 같은 구조가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팀 같은 구조일 경우에 더 그 방식을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리모트 워크 그리고 민주적인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슬로우워크의 구체적인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중요한 이슈를 조직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결정할 수 있을까요? 예. 슬로우워크에서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난 1월에 그 동물권 단체 케어라는 곳의 대표가 뭐 동물들을 안락사시키고 이런 문제가 있어 되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는데 저희가 그 케어의 브랜드 경험 디자인을 했고 웹사이트도 만들었습니다. 슬로우워크에서. 그래서 그 이슈가 터졌을 때 그 작업을 했던 작업자들이 되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우린 진짜 진정성을 믿고 작업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 이슈에 대해서 뭔가 슬로우워크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부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파티 XYZ에 저희 내부에서는 파티 XYZ에서 이런 투표를 했었는데요. 그 작성자인 시스는 저희 CEO이시고요. 예, 시스가 이렇게 몇 가지 옵션을 정하고 그리고 그 밑에 다른 분들도 다 제안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표를 해가지고 사실 저는 저기 맨 마지막 거에 투표를 했는데 그 위에 있는 의견이 가장 표를 많이 받아서 저희가 실제로 저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그리고 게시물 맨 앞에 입장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고 누구나 해당 사안에 대한 슬로우워크 입장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따로 SNS 홍보는 하지 말자고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저희 웹사이트에 그 케어 포트폴리오 페이지인데 거기에 저 앞부분에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한 저희 입장을 올렸습니다. 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 사례는 조직 차원의 결정에 대해서 누구든지 사후에 피드백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인데요. 슬로우워크에서 매년 그 홍보용으로 달력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희가 달력을 만들어서 텀블벅에 올려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13년부터 그렇게 한 5년 넘게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2019년 달력을 거절을 부탁해라는 거를 만들어서 펀딩을 오픈하고 이미 후원을 받고 뭐 제작도 들어간 상황이었는데 그때 어떤 멤버가 이렇게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좀 불편한 지점이 있다. 예, 그리고 이거를 뭐 그냥 펀딩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객들한테도 보낸다고 하니까 더 걱정이 된다. 이래서 또 파티 XYZ에 글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저희가 또 외부 자문도 받고 이래서 이분의 말씀이 되게 타당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프로젝트를 중단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 이미 뭐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이었는데 다 후원자분들한테 사과를 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중단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이렇게 회사를 대표하는 어떤 홍보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에는 좀 더 사내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좀 더 밟겠다 이런 개선안을 만들어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김지수님이 예, 저희 닉네임을 써가지고 전 팽도 이렇게 소년 이렇게 부르는데 소년이 파티의 사례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인 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티의 김지수라고 하고요. 저희는 의도적으로 직함이나 아니면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를 나타내는 직무를 나타내는 이름을 쓰지 않고요. 활동가라고 부르고 있고요. 앞에서는 주로 민주적인 조직 문화랑 스타트업에 대한 얘기였다면 뒤에서는 민주적인 조직이 실제로 리모트 워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저희 파티 사례를 좀 몇 가지 가져와 봤어요. 근데 이 실행 사례는 사실 그 조직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실험적으로 설계되고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도입하고 실험하고 없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거라고 보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지금 일하고 있는 조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상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그 민주적인 조직의 핵심 요소가 무엇일까를 4가지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소통인데요. 조직 구성원의 모두가 다양한 의견을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가? 그리고 정보 공유.
어떤 특정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배제되고 있지는 않은가, 소외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구성원 모두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다수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거나 아니면 의사결정권이 높은 사람의 의견을 따르거나 그러지 않고 모두가 합의한 대안을 마련하는 그 의사결정 과정을 설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네 번째는 이미 의사결정이 된 것이더라도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개선안은 있지 않는가, 이런 정기적인 피드백 과정을 좀 도입하는 것, 이 네 가지를 핵심 요소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이 핵심 요소가 리모트 워크를 만나면 이런 특징들이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오프라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소통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반대로 비동시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면대면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뭐 댓글로 소통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동시적으로 소통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비언어적인 소통, 표정이나 몸짓 이런 것들은 조금은 생략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반대로 대부분의 정보들이 디지털 문서화되는 것이 거의 필수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그 피드백 과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정보들이 디지털 문서화되고요. 누구나 쉽게 열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면대면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즉문즉답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수기한 의견이 가능하고 각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그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몇 가지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 중에서도 좀 잘 쓰고 있는 것, 잘 적응이 되고 있는 것들 몇 가지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스탠드업입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30분 정도 스탠드업을 해요. 스탠드업이 뭐냐면 저희 파티 XYZ에 누군가 스탠드업이라는 게시물을 올리면 댓글로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그 자발적으로 자기 할 일을 올려요. 그러면은 그러다가 이제 필요한 경우 스탠드업을 하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매일매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데일리로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같이 일하는 동료 또는 지금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팀이 아니더라도 구성원들 중에서 필요한 사람을 자연스럽게 협업을 요청할 수 있고요. 원하는 경우에는 내가 할당된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이거는 제가 같이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글을 남기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두가 좀 30분 정도 매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체크리스트인데요. 쉽게 말하면 일감바군이고 투두리스트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주목할 점은 프로젝트 단위의 일감을 나열해 놓지 않고요. 조직 전체의 일감을 나열해 놓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항해지도라고 부르는 저희 조직 로드맵과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구성원들은 프로젝트 단위를 조망하지 않고요. 우리 조직 단위가 어떤 골을 향해서 어떤 일감을 처리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체크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서 각자 자기가 오늘 할 일을 스탠드업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냥 자발적으로 가져가고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일인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자발적으로 가져가고요. 이 체크리스트를 만들 때 옆에다가 담당할 사람을 할당하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티타임인데, 가끔 이제 회의 안건으로 올리기에는 애매한데 이 사담은 아닌 이야기들 있지 않으신가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사무실에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툭툭 치고 말 걸 수 있잖아요. 근데 온라인에서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티타임이라는 세션을 열고요. 여기 보시면 구글 미트를 저희는 활용하는데요. 구글 미트에서 형식 없는 이야기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회의랑 좀 다른 경우는 안건이 정확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오늘 있었던 일 뭐 이런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꽤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새로 온
구성원이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나눈다든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생각이 정리가 안 돼요. 안건으로 올리기에는 아젠다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는 티타임에서 많이 해결을 하는 편이고요. 그 티타임에서 좋은 인사이트를 받았다. 이러면 그것도 이렇게 위키 문서로 작성해서 또 모두에게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항해 지도라는 거를 그리는데요. 일반적으로 조직이 이야기하는 단기 미션 또는 로드맵, 사업 계획 이런 거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항해라는 메타포를 쓰고 있는데 그 위키 문서로 누구나 편집이 가능하고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위키 문서로 항해 지도를 그리고 단기 미션을 주간 단위, 월간 단위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수시로 의견을 남겨요. 지금 하고 있는데 상황이 변한 것 같다. 또는 우리가 설계했던 로드맵이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을 수시로 댓글을 달고요. 그거를 주간 단위, 월간 단위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고, 이것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위치에 위키 문서로 개설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조직의 단기 미션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은 급변하는 환경이나 아니면 불확실한 목표를 달성하는 조직인 경우에 특히 스타트업 분들이 그러신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꽤 조직에서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 구성원들도 누군가가 나한테 아까 질문해 주셨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주어진 미션이 아니라 내가 만든 미션이기 때문에 좀 더 자발적인 동기를 여기서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죠. 네, 마지막은 아니고 저희 항해일지라는 걸 쓰는데요. 개인의 경험과 감정도 일기를 씁니다. 그래서 아까 온라인으로 일하다 보면은 감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생략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지금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상태나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항해일지라는 이름으로 남기고 있고요. 뭐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얘기가 잘 안 풀려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라든지,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엄청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남기고, 그러다 보면은 간혹 조직적인 차원의 개선거리가 여기서 도출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있었던 그냥 가벼운 예를 들면 너무 바빠져가지고 항해일지를 못 쓰겠다. 그래서 좀 아쉽다. 내 얘기를 좀 하고 싶다. 이런 항해일지를 누구 쓰셨는데, 그럼 우리가 항해일지를 좀 도식화해보자. 누구나 쉽게 쓸 수 있게, 간단하게 쓸 수 있게 이런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보셨지만 빠띠 XYZ에는 찬반 토론과 설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토론거리를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토론을 댓글로 합니다. 댓글로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보다가 내 의견이 바뀌면 언제든지 나의 결정을 뒤바꿀 수 있고요. 그 뒤바꾼 흔적들이 더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밑에 토론 정리, 한 달간 논의한 후에 다시 얘기해보죠. 이렇게 토론이 정리됐는데, 중간중간 그 토론을 정리하면서 충분하게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의사결정하고 피드백하는 과정까지도 공개가 되어 있고요.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냥 나열하면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핵심적으로는 저희가 생각하는 민주적인 조직 문화가 리모트에서 어떻게 발현이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모든 정보는 위키 문서화돼서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은 프로젝트랑 운영 규칙에 코멘트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드백을 모아서 주기적으로 토론하고 이걸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실험거리들이 있고 없어지기도 하고 적용되기도 하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정도로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한 것은 스타트업이 팀으로 일하려면
이런 민주적인 조직 문화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민주적인 조직 문화를 도입하는데 리모트는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오늘 전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